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핵심 종목 자료집 유망 업종으로서 준비했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로봇 관련 종목들 현재 지점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대세 하락장이 좀 길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 폭락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급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현재 올해 상반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대장주 흐름들을 연출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종목이 하반기 2차 파동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차세대 로봇의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로봇이 상용화가 되었었던 부분은 특히나 자동차 공장에서 상당히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되었었던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그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 로봇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기 힘든 굉장히 무거운 일 아니면은 어떤 그 무겁고 힘든 일을 지속하는 그런 것들이 인제 대신해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차세대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이 못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정밀하고 생각을 해서 하는 작업들을 대체를 해 주는 로봇들이 인제 차세대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서 사람과 함께 능률을 올려줄 수가 있는 협동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인제 완전히 사람처럼 다리를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면서 지금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차세대 로봇으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세대 로봇의 시장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로봇의 필수 부품인 로봇 감속기 캐파가 2배 이상으로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의 주요 로봇 감속기 기업들이 대규모 계약들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사실 우리의 로봇 산업의 생태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뭐 전자 부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고 하던가 상당히 이제 무시하기 일수인데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감속기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물론 좋은데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이 로봇 감속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가지고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감속기도 대량 생산 체제로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지점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상반기 때 굉장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뭐 500%, 뭐 1000% 이런 이제 상승세가 났기 때문에 이 로봇 감속기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회전 속도를 제어를 해 가지고 회전력을 토크를 증가를 하는 부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로봇의 원가가 30%에서 40%를 차지를 하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는 사이클로닉 감속기가 산업용 로봇에서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은 차세대 로봇처럼 이렇게 소형화가 되어 가고 있는 로봇에 있어서는 바로 하모닉 감속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특히나 하모닉 감속기, 뭐 당연히 사이클로 감속기 같은 경우도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쪽에서 굉장히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현재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쪽에서 점유율 70%로서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가 이제 뭐 사실 이 하모닉 감속기를 일본이 먼저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산업 쪽으로 상용화를 시켰었던 거는 일본이었고, 이쪽에서 있어 가지고 이제 특허를 일본 쪽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특허가 이제 2010년에 만료가 되게 되면서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국내 업체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HDS 쪽의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6천억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은 900억대 정도로 해가지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세대 로봇으로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지금 협동 로봇, 얘네들 같은 경우는 관절이 많아집니다. 뭐 이제 만약에 뭐 사람형 로봇이다라고 하면은 팔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접힐 것이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다 접히겠죠. 다리가 뭐 발가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있을 수가 있겠고, 허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앉아 가지고 이런 뭐 물건을 집어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서고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절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 굉장히 뭐 다각도로 막 이렇게 꺾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꺾이는 관절, 로봇의 관절마다 감속기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산업용 로봇 쪽보다 소형화가 되게 되면서 관절이 더 많아지는 이 차세대 로봇 시장에 있어서 감속기의 매출 증가액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세대 로봇 상용화에 따라 가지고 감속기 업체들은 연간 40%에서 50%대 대략적으로 2026년, 2027년까지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차세대 로봇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감속기 업체들의 캐파 증설 같은 경우도 이 2025년을 표적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2025년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시세가 주가에 선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주들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감속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규모 계약들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연 1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공장을 연말부터 지금 가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 포드 쪽과 공동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 충전에 16시간이나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어질리티 로보틱스 외에 다른 뭐 배달 로봇들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다 바퀴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퀴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방지턱을 넘어간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다리가 달린 휴머노이드가
배달 로봇 쪽으로 투입이 되는 시점이 2025년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업계의 혁신으로서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향후에 인제 공장 내에서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택배, 음식 배달 쪽으로 투입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휴머노이드 상용화 가격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었던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2억에서 3억 원대입니다. 굉장히 고가이고 이게 사실상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구매를 한 소비자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원가 마진을 언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겠죠. 만약에 뭐 연봉을 뭐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잘 수행을 해 준다라고 했을 때 5년 이상을 고장 없이 작동을 해야 겨우 이거를 인제 인건비로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가격을 2억 3억 대에서 자동차 수준까지 3-4천만 원 수준대까지 낮출 계획을 발표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2025년 정도로서 휴머노이드 출시 계획들을 밝히고 있겠죠. 글로벌 주요 로봇 기업들이 전부 다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하는데 사활을 걸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다리는 아직 안 달렸지만 상반신으로서 휴머노이드가 지금 공개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의 대표 감속기 업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업체 정도 인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인제 SBB테크 그리고 두 번째가 SPG 이렇게 인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캐파를 대규모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캐파 확대를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2025년 기준으로서 국내 로봇 수요와 수출 예상 규모 부분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재 지금 우리 점유율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수출 예상 금액들 그리고 국내의 로봇 수요가 긍정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이것을 더한 것보다 더 지금 캐파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공급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로봇 감속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과잉되는 리스크에다가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가격 인하 경쟁 리스크에 지금 노출이 돼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업계 1위 수준이 업계 압도적인 1위인 HDS 같은 경우도 작년 영업이익이 15%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이 감속기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업체들이 HDS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반절 이상이 쌉니다. 그러면 이게 반절 이상이 싸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으로 더 비싸지게 되면은 굳이 우리나라 거를 안 쓰고 일본 거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뭐 SPG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5% 정도 수준밖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가격 인하에 대한 경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국 SPG 쪽과 중국의 지금 감속기 업체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인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일본 감속기는 쓰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싸니까 일본 감속기를 쓰는 로봇 업체들 대비를 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는 있는 로봇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진행이 된 방산 전시회에서 자체 감속기를 탑재를 한 로봇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감속기를 자체 생산 계획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지금 이제 올라서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감속기를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를 하는 전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결국에 이 대량 생산 없이 중국의 경쟁력을 굉장히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이길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인
굉장히 이제 성능적인 부분도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기술도 좋은데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중국 대비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도 좋기 때문에 글로벌 업계 1 위의 그러한 이제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경쟁력을 지금 중국의 경쟁력을 이길 수가 있는 감속기의 대량 생산 확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로봇 업계의 토픽으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삼성 쪽에서 감속기를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로봇 수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가지고 출시를 할 수 있는 뭐 물류 로봇 같은 이런 수요가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기술적인 경쟁력이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경쟁력까지 같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기대감, 일본의 경쟁력을 이겨줄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감속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이 천장이 조금 정해진 상태에서 영업이익률 10%를 뚫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지점에서는 이 로봇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26년, 2027년 정도의 로봇 산업이 굉장히 크게 개화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밸류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이 로봇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증시가 조금 적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5% 정도 가지고는 큰 시가총액 갖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이 감속기 업체는 단기 이슈가 중요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 쪽과의 로봇 상용화.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런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던가 공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슈가 굉장히 부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납품 이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리쇼어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제조업 공장들이 전부 다 가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율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쇼어링이 로봇, 자동화, 이런 차세대 로봇들의 상용화를 굉장히 앞당기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서 감속기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로봇 감속기 쪽에서 향후 이 미래의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캐파 증설을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 좀 미루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있어서 팔게 되는데 물량이 상당히 이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일단 이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로서 감속기 업체가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긴 관점에서, 만약에 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뭐 2026년, 2027년을 뚫고 2030년까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성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의 감속기 업체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경쟁적인 우위를 띠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1위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기 이슈가 굉장히, 지금 이 로봇 이슈가 여전히 따끈따끈할 때 이 단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기 이슈 가장 중요한 부분 삼성전자 로봇 상용화 그리고 리쇼어링에 따른 감속기 수의 급증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차세대 로봇들 상용화가 2025년 상용화라고 했죠. 이 부분에 따른 주가 선반영, 내년 2024년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 감속기 업체들의 2차 파동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은 좀 유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BB 테크입니다. 감속기 대표 업체겠죠. 삼성전자에다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다가도 납품 중입니다. 일본 감속기 대비해 가지고 한 20%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한 업체이고요. 로봇 감속기 연 20만 개 체제 완성 계획으로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 쪽과 테스트 작업 마무리 단계로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마 두산 로보틱스 내지 삼성 로봇과의 협력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DIC입니다.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이 동력 전달 자체 뭐 기아라고 하던가 이런 쪽으로 인제 기어라고 하던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술력이 로봇 감속기와 굉장히 기술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로봇 감속기 제품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다가 전기차 주요 부품 납품 전망이 지금 되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오오토입니다. 전기차 전용 감속기를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현재 과거에 로봇 사업부를 인수했었던 이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계열사가 이미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감속기, 자동차 감속기 쪽, 특히나 전기차 감속기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토크를 높이는 로봇 감속기와 굉장히 유사한 사업의 연결성으로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로봇 감속기 사업 추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겠다. 한 달 전 정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훌륭한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 주고 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지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로봇 같은 10배 이상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핵심 종목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지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전부 다 지금 정리를 드렸어요. 이거 지금 바로 어떻게 무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핸드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그리고 이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다들 이제 써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카톡 같은 거, 뭐 은행 어플 같은 거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뭐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용을 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이런 거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위쪽에 보시면은 별표 치고 10배 고성장 핵심 종목 자료집 여기 게시글로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부분 여기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매일 단기적인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두산 로보틱스 이제 단기적으로 찍어드려가지고 30% 급등세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지난주 이제 뭐 극동유와 이런 종목들도 한 20% 상승세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만에 나와줬고요. 매일매일 여기서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종목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장시작 전에 단타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이거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올려드렸었던 내용들 미국 증시 간략하게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이벤트가 공매도 금지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단타 관심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찍어드렸죠. 굉장히 이제 상한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터져 나오게 됐죠. 해당 종목들 이제 이 단타 관심주로서 20%, 30%뭐 매일매일 이렇게 뭐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도 나오고 매일매일 뭐 찍어드리는 단타 관심주가 아침에 찍어드리자마자 뭐 상한가 가고 하면은 좋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 있는 종목들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서 내가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만 벌어가면 한 10만 원 정도만 벌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매일 증권투데이 게시판 통해 가지고 재밌게 단타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여기서는요 핵심 자료집들 공유를 해 드릴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을 매일매일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등 타이밍 오늘 또 도움 되셨다, 오늘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